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쌍둥이 언니를 둔 친구가 있어요. 아는 사람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언니와 똑 닮은 얼굴이지만 친구는 늘 자신보다 언니가 더 예쁘다고 하는데요. 언젠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머릿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머리카락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지만 자신은 반대라는 거죠. 윤기 나고 풍성한 머릿결은 동안의 비결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풍성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비비면서 말리지도 말고 뜨거운 바람보단 찬바람을 이용해서 말려야 하고 가능하다면 자연 건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가 고운 머릿결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정성을 들인 만큼 고운 머릿결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생도 노력한 만큼 달라진다는 얘기가 결코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은 제가 앞에서 건강한 머릿결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건강한 머릿결이라고 한다면 네. 트리트먼트나 이런 걸 자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원장님 머릿결을 봤더니 이렇게 반짝반짝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네.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머릿결은 참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아, 네. 일단 저는 파마 염색을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염색약, 파마약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바쁜데 특별히 관리할 건 없고 예.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두피 마사지를 좀 자주 해주는 편이거든요. 오. 쉬워요. 끝이 좀 뭉툭한 빗으로 네네. 머리 그 목덜미, 그러니까 뒷덜미에서 네. 머리 앞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리 빗을 때 앞에서 뒤로 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모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덜미에서 앞쪽으로 쓸어 넘기면서 아, 반대로요? 예, 반대 방향으로 쓸어 오. 넘기면서 톡톡톡톡 좀 두들기면 아. 그게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요. 네. 이 두피 그 모공 뿌리를 좀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됩니다. 탈모가 없더라도 네.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늘부터 네. 머리 감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두피 네. 마사지를 좀 해주면 그래서 좋을 것 같네요. 툭툭툭툭. 네. 네. 꼭 치는 것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네.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치료 사례를 통해서 네. 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네. 이해가 잘 가고 네. 아, 한의학으로도 충분히 네. 고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요. 이런 가능성을 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미니 강의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여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히 여성 질환 중에 배란 장애와 자궁 질환 쪽을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배란장애와 자궁 질환 이렇게 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던 네. 이 배란장애
네. 배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네.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의외로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의 배란일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배란일을 알아야 뭘 좀 어떻게 네. 임신 계획을 하든지 그렇죠. 피임을 하든지 할 거 네네. 아니에요. 일단 배란이란 여자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2차 성징을 겪는 과정 중에 네. 우리 그 자궁 밑에 옆에 양옆에 난소가 있죠. 그렇죠. 이 난소가 거의 성숙되면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최고조로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뇌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네. 황체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 분비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시기가 보통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약 이틀간 그렇게 분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배란일은 대충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겁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임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때 이러한 폭발적인 황체화 호르몬은 네. 난자를 더 성숙시키고 커지게 만들어서 이 커진 성숙된 난자가 바로 난포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뚫고 나오는 거를 배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배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건 배란 장애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네.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난자가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배란 장애는 어떤 건지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배란 장애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에서 네. 성숙된 난자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복강 내로 제대로 배출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배란 장애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월경, 그로부터 또 2주 뒤가 생리 시작 날이죠. 네. 그래서 월경이 바로 배란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그 증거가 되므로 그렇죠. 예, 생리가 좀 불규칙하거나 전혀 없는 여성들은 배란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란 장애를 일으키는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뇌하수체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뇌하수체의 종양,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다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나 또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 뭐 체중 감량, 운동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내분비 기관에 이상이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뭐 갑상선이라든지 간 기능이 조금 질환이 있을 경우 네. 그 이제 호르몬 조절 기능이 신체 내에서 제대로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예 난소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난소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한테 또 이런 배란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호르몬의 변화에 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난성 난소 증후군 저도 네.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이들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를 모르고 단순히 한창 이제 사춘기 때 시기에 여드름 내지는 탈모 네. 한창 젊고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저기 정수리 쪽이 머리카락이 텅 비어가지고 오는 어머나. 친구들도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에 혹시나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꽤 여러 명 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겨서 이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잘 분비가 안 된다든지 내지는 난소나 부신, 그러니까 기관들의 여러 가지 기관의 기능적인 교란에 의해서 만성적인 무배란,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고안드로겐 혈증,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수치가 확 올라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동화작용이라서 살이 찌는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을 보이는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증후군의 증상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무배란 증상이 있습니다. 배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월경이
잘 안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몇 아예 개월에 한 번씩 그렇죠. 나오거나. 1년에 물어보면 한 번 했다든지 두 번 했다든지 몇 년 동안 안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기능적으로 떨어지겠네요. 자궁에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갑자기 생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확 우르륵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안드로겐 혈증, 그러니까 남성 네네. 호르몬이 증가하면 네.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조모증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과잉, 그러니까 털이 많이 나는 거죠. 팔, 아. 다리나 이렇게 코 밑에 코수염이라고 해야 되나? 아, 네네. 턱 밑에 이런 데가 까맣게 남자처럼 털이 자라 있어서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네. 제 주변에도 예전에 그런 친구들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면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탈모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동화작용을 해서 살이 갑자기 이제 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난소가 이상 증대 아니면은 난포들이 여러 개가 군집해서 한 10개 이상 그렇게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로증이라 해서 갑자기 젖이 나온다든지 또 하나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약간 갈색이나 회갈색 네. 어두운 반점같이 이렇게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임신을 보면은- 했을 때 원래 그런 그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근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잉 호르몬 작용으로 아. 인해서 흑색 가시 세포종이라고 색소 침착 같이 이제 어머나.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월경이 잘 안 하고 불규칙하거나 살이 갑자기 찌고 탈모나 내지는 이제 이렇게 털이 많이 자라 있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상 증후군들이 보이면 반드시 진찰을 해서 이거를 꼭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라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죠. 네. 인슐린 분비를 좀 억제시켜가지고요. 안드로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농도를 감소시켜서 배란을 조금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에스트로겐이 수치가 막 올라가다 보면 너무 그 자궁벽을 자극을 해서 부정적 자궁출혈, 그러니까 부정자궁출혈이 생기거든요. 오. 규칙적이지 못한. 그래서 이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네. 경구 피임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란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약도 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감량이 또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왔을 때 체중에 못해도 5% 이상을 감량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내장지방, 그러니까 체지방량의 감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한의학적 치료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어서요. 네. 이 사람이 말랐냐, 아니면 비만이냐, 그러니까 습담형이냐 아니면 마른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짓는데 네. 마른형에는 크게 신어형과 감기울체형으로 나뉘어가지고요. 네. 신어증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원래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원기 자체가 부족하고 또 혈도 부족해서 이런 분들은 월경이 거의 하지를 못하고요. 좀 마르면서 불임이, 그러니까 임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금계 신기한이라 해서 몸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약 처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감기울체라 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확 끓이면 간이 꽉 울결된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화난다는 것도 예. 그 다 간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간이 상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간이 하는 거군요. 상한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많이 긴장이 돼 있고요.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경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경탕이라 해서 간이 뭉쳐 있는 걸 많이 풀어주는 그런 이제 처방을 하게 되고 네. 또 세 번째는 단습 저체형이라 해서 비만 중에서 특히 습담이 많이 몸에 쌓여가지고 자꾸 몸이 무겁고 아프다 하면서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월경에 이상이 있으면서 이런 분들은 여드름이 좀 잘 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습담에 몸의 노폐물을 좀 빼줘야 밖으로 되겠- 빼주는 그런 처방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음허내열형이라 해서요. 네. 같은 실정이어도 열이 많은 실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액은 부족한데 열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변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피부도 좀 건조하고 푸석푸석 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좀 많이 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두근두근 하면서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쉽게 그러면서 이제 잠을 갖다 깊게 못 주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배란 문제에 대한 네. 전반적인 얘기와 그리고 네. 또 양방에서의 치료 방법과 또 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궁질환. 이 네, 얘기도 네. 이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궁질환이라고 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게 근종 맞아요. 아닐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죠. 네. 일단 자궁 근종은요, 자궁에 보통 자궁 체부가 있고 경부가 있습니다. 네. 경부는 이제 질 쪽에 가까운 위치에 그 좁은 통로를 말하고 네. 체부는 자궁의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몸통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이제 근종은 주로 자궁 체부의 근육층에 많이 생기고요. 거의 80%가 거기서 자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35세 이상에서 40대에 걸쳐서 40에서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그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또 난소 기능이 활발할 때 네. 최고로 그 자궁 근종이 많이 생기는데요. 폐경기 이후에는 이제 이게 많이 사라지고 거의 사이즈가 줄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신 중에 이게 크기가 커졌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 호르몬이 좀 자궁 사이즈를 크게 키울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랬다가 출산 후에는 오히려 이제 괜찮아지죠. 퇴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제 자궁 근종의 증상들이 궁금하죠. 그럼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굉장히 과연 궁금한데요. 그쵸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이거를 의심을 해야 되지? 그렇게 네, 물어보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예. 근데 우선은 이렇게 하복부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뭔가 덩어리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크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딱딱한 그런 종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 해서요. 네. 생리가 아닌 때에 갑자기 하혈하는 식으로 우르륵 혈이 조금 월경가다 같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골반 쪽이 그러니까 골반 그 뼛속이 좀 애린 코 쑤시기도 하고 애리기도 하는 그런 골반 동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압박 증상을 해서 자주 소변을 누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위에 장까지도 꽉 눌러서 혈이 잘 통하지 않아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랫배가 갑자기 콕콕 쑤시고 아프기도 하고 만져봤더니 딱딱한 덩어리가 잡히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자궁 출혈, 네. 뭐 이렇게 분노, 꽉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 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신다면 의심을 하고 이것도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셔야겠죠. 그렇군요. 네. 이제 진찰을 받고 그럼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네.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크게 방금 말한 증상들이 심하지 않으면 수술요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사이즈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두고 지켜보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우선은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호르몬 요법이 있는데요. 호르몬 요법은 대부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에는 유리 호르몬, 그러니까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갖다가 방출하는 호르몬을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호르몬을 먹는 거예요. 호르몬 제제를.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런 어떤 여성 생식기 쪽에 덩어리진 종양, 염증성 종괴를 징가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월경기냐 또 비월경기냐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렇군요. 월경을 안 할 때는 기체, 그러니까 기가 잘 돌지를 못하고 어혈이 졌다고 보고요. 어혈을 좀 풀어주면서 그 기를 갖다 잘 순환시키는 그런 투거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방이 땡땡하게 부풀면서 스쳐도 아프다고 하고요. 흉욕고만,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또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잘 받는 체질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스뭉철해서 워낙 트윗하고 손발도 차고 발도 막 시리고요. 네. 그러면서 아랫배도 차가우면서 그 냉대하증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비치는 사람들의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 월경기 때는 기혈혈어해서 기가 허하면서 어혈이 잘 생기냐 아니면은 속에 어혈과 함께 열증이 더 심하냐 아니면은 혈은 부족한데 열이 많이 나는 음어내열형에 따라서 각각 월경량이나 월경 색깔 또 아니면은 얼굴 색이나 그 사람의 기운 상태에
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분 상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찰을 해서 각각 처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또 다른 자궁 질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자궁선근증이라 해가지고요. 네. 이건 뭐냐면 자궁에 내막들이 있어요. 네. 이 자궁을 싸고 있는 그런 내막 조직이 바로 그 근육층으로 침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이 아무래도 더 커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부풀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복부가 약간 조금만 눌러도 아프다고 하고요. 이것도 한 번씩 그러니까 월경이 과다. 그러니까 출혈 양상으로 그렇게 우르르 쏟아진 경우가 양도 많고. 갑자기 많아지고 이럴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성교할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거나 불임이 되는 경우도 이것 때문에 아이고. 불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군요. 이 질환은 주로 40대 여성들에게 다발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치료할 때는 호르몬 요법이 잘 안 될 때는 자궁 적출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질환이고요. 네. 주로 자궁 근종과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자궁 내막이 지속적인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계속 과잉 분출이 돼가지고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자궁 내막이 너무 두텁게 살이 찐 모양으로 비호되어 있어가지고 때로는 그게 혹처럼 폴립상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갱년기에 제일 많고요. 갱년기에 자궁 내막이 증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혹시나 암으로 발전이 잘 되기 때문에 주의 관찰원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봐서 제때제때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이 배란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거나 다양한 자궁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원장님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여성질환에 대한 강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배란장애와 자궁질환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식생활 말고 네.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습관들을 들여야 더 좋은 건지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시간에 저도 좀 이 네. 얘기를 약간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네. 일단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너무 잦은 샤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샤워하는 과정 중에 너무 수분을 또 증발시킬 수가 있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목욕, 그러니까 간단한 목욕은 참 좋거든요. 특히 반신욕으로 살짝 땀을 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목욕을 하는 요령은 너무 그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요. 네. 미지근한 물로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서 이런 그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비누는 사용하지 않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그 피부에 있는 보수 성분이 물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겠네요. 그렇죠. 건조해지고 더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한방에서는 사실은 내부에 독소를 빼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오. 아토피도 결국에는 피부층에 쌓여 있는 열독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부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빼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기혈순환이 잘 되고요. 예. 또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해독이 저절로 알아서 될 텐데 네. 대부분의 이제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요 열이 안에 가둬져가지고 땀을 제대로 잘 배출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심하다든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혈이 너무 심해서 또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땀을 내는 방법과 대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땀을 살짝 내는 방법은 예. 오히려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찜질방이나 네. 사우나 가서 땀을 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이제 피부 타입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예. 뭐 녹차나 어성초나 아니면 귤 껍질 말린 거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 거기에 살짝 5분에서 10분 정도 입욕하는 거 좋고요. 아까 비누 사용하는 거 안 좋다겠죠? 네. 계면 활성제가 특히 거품이 많이 일으키는 거일수록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보니까요. 예. 됐으면은 이런 세정제들도 아토피 전용 피부과 뭐 전문의나 이런 이제 저희 한의사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되도록이면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때밀이 목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각질 자체가 우리 방화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때밀이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트는 거 어떠냐 또 물어보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에어컨 너무 틀면은 또 이렇게 피부가 또 더 건조해지니까. 근데 땀이 또 말라붙으면 그게 염분기가 피부 자극을 해서 적당히, 뭐든 적당히 트는 게 좋겠죠. 예, 그게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요즘같이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요. 네. 집안에 좀 환기 잘 시키면서 가습기 틀어놓으시길 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약화시키고 네. 내분비계야 뭐 면역계를 갖다가 깨트린다고 하니까요. 제대로 본인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음주, 흡연 다 내부의 열독을 조장하니까 이런 것도 해로우니까 좀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난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난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양파 어떤 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양파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군요. 동의보감에 보면 양파는 맛이 달고 좀 맵고 성질이 따뜻해서 이뇨작용,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봐주게 하고 건의작용, 그러니까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정효과, 그러니까 정을 우리 몸의 정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그렇군요. 양파를 먹으면 피로 해소에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지방, 노폐물을 밖으로 좀 빼줘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양파거든요. 네. 양파 속에 보면 유화아릴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들어와서 합성이 되면 네. 우리 몸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온도 상승시켜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요. 그렇군요. 또 양파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요. 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 속에 지방과 노폐물을 흡착시켜 밖으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불필요한 그런 지방이라든지 네. 노폐물, 뭐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해함으로 우리 동맥경화,
고지혈증 있는 분들한테 좋고요. 네. 또 혈압 있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밖에도 양파는 혈액 응고를 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뭐 심혈관계가 안 좋거나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날에 최근에는요, 이 양파가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을 좀 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양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요, 이 양파를 피를 맑게 할 뿐만이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갖다가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서 특히 네. 운동하는 전투사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막 창 들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먹었다는 기록도 그렇군요. 이걸 먹고 있거든요. 왠지 싸움에 나가면 네. 입냄새를 쫙 뿌렸을 때도 깜짝 놀라갖고 또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을까. 입냄새 공격을 당했죠.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네. 양파가 중요한 사실,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이 껍질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네. 더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드실 때 깨끗이 씻어서 육수를 낸다든지 할 아오. 때 양파 껍질을 좀 응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양파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5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아니요, 신랑이요. 네, 그럼 아버님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58세, 네, 키는 72, 네. 몸무게는 68이요.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늘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저기 본인이 아니라 남편분 네. 상담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증상이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간경증인데요. 네. 한 3년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머리에서 네. 너무 땀인지 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기계를 네. 자주 갈아주거든요. 네. 근데 어떨 때는 막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아, 그래서 지금 뭐 그리고 피부가 네. 물집처럼 이렇게 다리에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그게 까맣게 네. 막 썩듯이 그렇게 까맣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땀이 머리에 끈적끈적한 땀을 밤에 네. 특히 잠잘 때 흘리는 땀을 자한증, 도한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액을 갖다가 가두지를 못하고 밖으로 네. 지금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액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일컫는 말이거든요. 근데 네. 간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고 위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 혈액의 형태로
혀를 갖다가 저장하는 저장기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 혀를 갖다가 잘 충분히 그러니까 저장 창고에 잘 가두지를 못하고요.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몸을 갖다가 크게 소진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종개, 부스럼 아니면은 가려움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간을 일단은 나쁘게 하는 5가지 독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네. 번째가 신독.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화를 끓이지 마시라고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식독이라 해서 그러니까 밤에 야식, 특히 간이 간 사이사이에 기름기가 끼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당분인데요. 특히 액체류로 된 액상과당이 제일 해롭습니다. 그래서 주스류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입이 마르고 또 목이 굉장히 타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시원한 뭐 음료수 같은 걸 찾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연 발효식품을 차라리 들이시지 이렇게 액상과당을 너무 드시게 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야식 같은 거 너무 좀 피하시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술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기운을 빼앗기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여러 가지 그 음식 조심, 술 조심, 그 다음에 너무 과로나 스트레스를 좀 많이 회피하면서 간에 해독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식품들이 뭐 미나리도 있고요. 조개류 중에 백합이라는 조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슬기 같은 것도 또 간 해독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해서 드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그거죠, 뭐. 아,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아버님 네.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 라디오 켜두셨나요? 예, 켜놨어요. 네, 지금 끄셨나요? 예, 네네, 아주 잘 들립니다. 혹시 본인 상담이세요? 예, 제가. 네, 그럼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55kg, 나이는 65세.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기 전화 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네. 좀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시면 그걸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는, 여기 배꼽 옆에 네, 왼쪽으로 통증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게 통증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세요? 아니면은 어떤 자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웅크리거나 아니면 어떤 자세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시거나 힘이 들어갈 때 아프신가요? 아니, 앉아 있어도 아프고, 네, 이렇게 바늘로 막 콕콕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플 네. 때도 있고, 네, 그때 없던 데는 한 2, 3일 하고 좀 피곤하니까 네. 밤에 1시에 칼로 막 이렇게 아이고. 그거 급작스럽게 예, 그렇게 오기도 하네요. 뗀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아플 때도 있었어요. 금방 그러시구나. 막 병원 가고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 네, 그게 참았더니 네. 또 가끔 좀 몸이 피곤하면 계속 그렇게 옆구리가 네. 옆구리가 아니고 배꼽에서 한 5cm 정도 옆에 네. 왼쪽으로만 아파요. 왼쪽으로만. 어머님, 일단은 우리가 퉁수돌기염이라 해서 그러니까 맹장이 보통은 오른쪽 배꼽, 그러니까 사타구니 쪽 거기에 걸쳐서 콕 눌렀을 때 아 하고 아플 때가 그게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왼쪽 옆구리 쪽에 그러니까 배꼽
그 주변으로 아픈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 혹시 예. 그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이제 장에 숙변이 가득 차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난소, 그러니까 어머님 나이 때 난소나 자궁 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내과나 산부인과에 가셔서 예. 정기검진 하시죠, 어머님? 건강검진 한 지가 얼마나 아니요, 되죠? 저 산부인과 안 간 지 10년 더 됐어요. 어머니 연세에는 꼭 갱년기 이후에는 사실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네. 제가 그 요도염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언젠가 대변 보는데 네. 그게 눈에 피가 같이 네네. 나오는데 그렇게도 요도염 때문에도 나올 수 있는지 네. 대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옆구리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맹장이나 장이나 또 자궁 난소 쪽에 위치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어머님, 신장도 이 허리 쪽으로 아프면 이제 신장도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검사를 정확하게 해봐야지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예약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요도 그 피가 팬티에 묻는 정도인데 그거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요도염이 너무 심해지면 잘못하면요 방광이나 신우신경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병을 키우지는 마시게요, 어머니. 그게 피 네. 나올 때는 좀 어지럽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 나오는 혈액량보다 속에서 출혈되는 그 혈뇨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꼭 수치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왜 그게 병인가요? 뭔데요? 어머니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통증만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소변에서 피도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게 장출혈인지 실제로 방광이나 요로 쪽에서 찢어져서 피가 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대장이 안 좋은가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종합 검사를 이참에 해보시고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문자 상담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8007 쓰시는 분. 김난희 원장님, 방송이 너무 좋아하게 된 1인입니다. 저는 37살이고 키 164에 체중은 57kg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고 생리가 불규칙해서 병원에 갔는데 별 이상이 없다네요. 한의원에서 보약을 먹으면 도움이 좀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를 좋아하신다니까 저도 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생리가 불규칙하다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별다른 어떤 기질적인 문제는 네, 없다고. 없으신데 임신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많이들 오세요. 한의원에 일단은 산부인과를 먼저 가셨다가 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피임 기간, 그러니까 자연 피임이 됐든 네. 아니면 어떤 호르몬 제제를 먹어서 피임을 했든 피임 기간이 오래됐냐에 따라서 임신이 되는 기간도 조금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위적으로 네. 조금 자궁 기능을 좀 퇴화시켜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생리가 불규칙한 데는 한의학적으로는 기가체에서 아니면은 몸이 너무 냉해서 냉하거나. 아니면 어혈이 져 네. 있거나 아니면 열이 너무 거꾸로 많거나. 열이 많거나 네. 그래서 이런 허증이냐 실증이냐 한증이냐 열증이냐에 따라서 각각 처방을 달리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의 체질을 정확하게 진찰을 받아보시고요. 본인이 어떠한 체질 유형에 해당이 돼서 네. 몸이 허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약을 써야 되겠고요. 어혈이 많거나 거꾸로 열증이 많거나 아니면 습담이 많아서 비만형이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열독을 풀어야 되거나 어혈을 없애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또 써야 되는 경우가 또 해당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꼭 진찰을 한의원에 가까운 데 가셔서 받으셔가지고 꾸준히 몸을 갖다 먼저 만들고 임신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먼저 항상 생각하기를 본인 몸이 더 건강해서 건강한 아이를 찾아오게끔 네. 손님으로 맞아오게끔 해야겠죠. 그렇군요. 네. 뒷번호 4438 쓰시는 분 162에 54kg 만 22세입니다. 최근 반년 동안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조금 고된 일을 했더니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가슴과 복부에 알러지 피부 질환, 또 지렴으로 곰팡이성 질염까지 몇 달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도 차도가 별로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여자들 또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질염이죠. 그렇죠. 소변 넣을 때도 그렇고 뭐 거기가 찌릿찌릿 아프기도 네. 하고요. 실제로 또 뭐 가렵기도 냄새- 하고 네, 냄새가 나는 냄새 경우도 나는 있다고 이런 그 냉 있잖아요. 같은 게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고된 고되게. 일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무리한 일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뭔가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혈 순환도 잘 돌지를 못하고 몸에 해독이 안 돼서 몸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면역력까지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피부 질환이 그래도 우리 몸에서 알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참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밖으로 신호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이분은 계속 무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맞습니다.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깨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피부 질환은 정말 겉으로 나타난 가지 이 뿐이니까 네. 뿌리를 아. 잡아줘야 되니까 가까운 근처의 한의원이나 네.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일단은 몸을 갖다가 우선 균형을 제대로 다시 원위치대로 돌려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뒷번호 555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키 166에 체중 53kg 그리고 나이는 64세 남성입니다. 며칠 전 골밀도가 마이너스 5가 나와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유, 멸치,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운동하면서 녹각이나 홍화씨를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챙겨 먹어야 하는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잘 드시고 있는 네. 건가요? 어떤가요? 뭐 멸치도 칼슘이 많고 네. 비타민 D도 우리 아시다시피 뼈에 좋은 네. 구루병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영양소죠. 네. 그리고 우유도 본인이 소화를 잘 시킨다면 적당량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우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학계에서도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결과가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건 녹각은 그 자체가 이 몸의 혈과 뼈를 보충하는 성분이 많다고 여러 가지 논문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네. 녹각 성분은 좋아요. 그래서 녹각교라 해가지고요. 녹각을 장시간 우려내면 우리 사골국 우려냈을 때 이렇게 단단해진 묵처럼 네. 악효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몸에서 흡수시켜서 뼈에까지 영양분을 성분을 미치게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홍화씨는 어혈을 푸는 데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관절염, 관절통, 그러니까 통증 질환에는 홍화씨가 더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해서 잘 챙겨 드시고 이 밖에 뭐 치즈라든지 칼슘이나 아니면 아까 비타민 그런 종류가 많은 걸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